열려라 참깨 두둥탁. 충전구가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차박사영입니다. 저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G80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기차로 G80 세단을 바꾸는 걸 선택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만큼 G80이 이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갖는 상징성이 꽤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G70, G80, G90 이렇게 라인업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풀체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 바꾼 모델이 바로 G80이기도 하죠. 아예 이 차량을 가지고 전기차 라인업까지 가장 먼저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그 두 줄의 프리미엄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제네시스에서 전기차 세단이라고 강조를 좀 안 하고 전동화 세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기차의 전용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넣었다던가 전기차 전용 디자인을 완전히 확 바꿨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G80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놓으면서 동력만 전기로 좀 바꿔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첫 인상을 보면 많이 우리가 봤던 차예요. 솔직히 도로에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전기차 번호판인 이 파란색 번호판 빼면 사실 잘 구분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도 전기차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지는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에 이 제네시스 하면 딱 상징적인 크레스트 그릴 문양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 있죠. 역시 이 제네시스 엠블럼 안쪽에 있는 요 문양을 키워놓은 형상이고요. 이 날개에 달려있는 두 줄의 이 날개 쭉지가 이렇게 헤드램프로 좌 그리고 우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부의 그릴부는 조금 더 미끈해졌습니다. 이렇게 메쉬 패턴인데 이 패턴이 크롬의 격자 무늬로 아예 크롬 바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안쪽에 오히려 입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크롬 부분이 장식으로 드러나 있고요. 전기차가 되면서 엄청난 비밀이 생기게 되죠. 바로 여기 G라고 약간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누르면 빠방 뻥 충전구가 뜨게 됩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구를 낄 수 있는 공간도 나오게 되죠. 이게 딱 충전구를 이렇게 열었을 때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도 두 줄이 들어가 있어요. 나름 이 제네시스의 두 줄 디자인의 통일성을 이 보이지 않는 세심한 부분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은 이 차량이 어쨌든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디자인을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자, 하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80 가솔린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메쉬 패턴의 격자 무늬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드러나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이 범퍼 하부 자체가 그닥 그릴이 넓지 않습니다. 좁고요, 훨씬 더 간소화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전기차 하면 이 공기 역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하부의 이 그릴 그리고 전면부의 그릴을 통해서 좀 공기 역학적으로 저항을 덜 받을 수 있게끔 디자인은 좀 더 간소화 시켜 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측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제가 G80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 이 차체에서 느꼈던 게 아래로 상당히 쫙 깔려있는 딱 세단의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전기차도 아래쪽으로 확실히 깔린 세단의 형태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위쪽 후드 부분이 일반 그 내연기관 차량보다 아주 약간은 더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게 심리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휠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휠로 19인치로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공기 역학적 측면에서 좀 복잡하지 않게 간결한 무늬로 등장을 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굉장히 넓어요. 휠 사이즈 자체가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디스크가 넓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제동력이 확
확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바퀴에는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길다랗게 안쪽에 드러나 있어서 전기차인데 약간 성능을 좀 강조해 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또 받게 됩니다. 측면부에 딱 G80을 알려주는 요 두 줄의 가니쉬도 드러나게 되고요. 자, 후면부도 보시면 일반 그 내연기관 차량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지만 엄청난 차이 하나는 바로 배기구가 없다는 사실이죠. 딱히 배기가 나올 구석이 없겠죠. 그래서 배기구 없이 깔끔한 하부 범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데요. 오, 일단 안쪽의 깊이감은 생각보다 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확 올라와 있죠. 아무래도 하부에 배터리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안쪽의 공간성은 조금 더 방해를 받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가로 길이나 뭐 이렇게 세로 길이는 그닥 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 역시 제가 오늘 이 차량을 만나기 전에 새로운 미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만나고 왔는데 그 차량은 제 다리가 딱 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차량은 길이감이 확실히 넓네요. 폭감도 넓어서 제 다리 발 사이즈 하나는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좀 남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단이기 때문에 이 위쪽 공간은 확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이거는 못 들어가고요. 다만 이렇게 세로로 갔을 때도 가운데 보시면 저게 스키스로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다리를 꽤 펼칠 수 있는데 완전하게 공간이 여유롭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안쪽의 공간 때문에 아무래도 짐을 싣는데 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 2열 공간 사이즈는 과연 괜찮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을 때 공간이 꽤 널찍한데요. G80 가솔린 차량을 탔을 때랑 비슷하면서 약간 더 여유로운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앉았을 때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고급차의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이 퀼팅 라인 자체도 딱 앉았을 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1열 시트 뒤쪽에 보시면 이 포켓 부분 뭐 이런 것마저도 약간 고급스럽게 디테일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열 승객을 위한 디스플레이도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뒤쪽 승객들을 위해서 통풍도 조절 가능하고요. 역시 공조 부분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부가 상당히 예쁘네요. 보통 1열 도어부는 예쁜데 2열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름 이렇게 스피커도 동그랗게 디테일이 나와 있고 도어 패널부의 가죽으로 문양을 내놓은 것도 멋지네요. 근데 제네시스가 상징이 두 줄이니까 이것도 그냥 두 줄만 딱 들어갔었으면 더 느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도어 가니쉬도 새로운 형태의 문양으로 드러나 있어서 전체적인 좀 안락함을 주게 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도어부가 위쪽까지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감 자체가 일반 다른 차량보다 더 높이 있어서요. 앉았을 때 쭉 이렇게 올라와서 도어부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게 차 안에 딱 탔을 때 폭 들어와 있는 느낌을 또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1개하고 3분의 1 정도 주먹이 들어가는 형태여서 전고 자체가 아주 널찍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인 남성분들에게 좀 딱 맞지 않을까? 이 좌우 폭감 같은 경우는 좀 널찍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열도 이제 타볼 텐데요. 이 차량 전기차잖아요. 이 루프 쪽에 태양광을 받아서 배터리 충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라 루프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깥에도 흰둥이였는데 안에 시트도 흰둥이네요. 아주 새하얗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화이트 시트를 너무 좋아해요. 관리는 안 되지만 이 시트만 주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참 이 차량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2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일단 시트가 너무 편안해. 그래서 굉장히 폭신한 느낌을 주고요. 이 가죽의 질감도
아주 소프트해서 딱 고급차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모양 같은 경우는 G80에 있었던 통일성을 좀 그대로 이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 긴 경운부와 이 제네시스의 엠블럼이 딱 눈에 띄네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중형 세단에 맞는 폭감으로 느껴지고요. 이 계기판 앞쪽에 풀 LCD 디지털 계기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시성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요. 이 화면 정말 언제 봐도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널찍널찍한 화면부 등장해 있고, 전기차 차량이다 보니까 안쪽에 디스플레이에서 EV라는 섹션이 따로 나와 있죠. 요걸 누르면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차량의 뭐 드라이브 모드라던가 회생제동 모드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 요 가운데 쪽에 이렇게 등장해 있는데 여기도 오묘하게 굴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세심한 부분에 디자인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시보드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스티치 라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확실히 G80에 그 신경 썼던 것, 그것들을 전부 다 이 전기차 세단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보통 전기차 실내는 더 간단하고 간소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 솔직히 누가 전기차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그만큼 그냥 내연기관 차량을 그대로 타고 있는데 차가 전기로 움직이는 그것만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이 터치 패널부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이 부분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안쪽에 핸드폰 충전하는 부분들 나와 있고, 또 수납 공간도 살짝 있고요. 컵홀더는 2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 크리스털 느낌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은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안쪽에 USB 포트 하나 있고 12V 단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니까 그래도 내부 공간이 조금 더 넓게 구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센터 패시아와 센터 콘솔부 전체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누가 말을 안 해주면 그냥 G80 가솔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이 전기차긴 전기차라고 하니까 진짜인지 한번 타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딱 타자마자 이 차가 일단 익숙하거든요. 왜냐면 G80 가솔린 모델을 또 제가 타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의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동일하니까요. 실내의 감성 같은 것도 비슷하고, 핸들을 딱 잡았을 때 그 느낌, 뭐 그런 것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시트 포지션이 더 아래쪽이 아무래도 하부에 배터리가 깔려서 그런지 살짝 더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더워서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최대치로 이제 틀었더니 에어컨 소음이 나긴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아예 꺼볼까요? 정지화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와, 분명히 저 지금 시동 건 상태고요. 잠깐 차를 멈춰서 이제 정차 대기 상태인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와, 진짜 전기차는 전기차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전기차 중에서도 월등하게 조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방향지 시등을 딱 켜니까 엄청 적막한 공간에서 시계의 그 초침이 똑똑똑똑 이렇게 흐르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차체 내부가 상당히 조용해서 인상적인데요. 주행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정숙성을 유지할지 궁금해집니다. 자, 출발을 했고요. 와, 초반에 딱 주행하는데도 역시 올라오는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소리도 조용하고요. 이 지금 핸들에서 느껴지는 진동감도 없습니다. 굉장히 정숙한데요. 제가 지금 시속 한 50 정도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면 소음이 거의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자, 이 차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음을 제거하는 측면에 있어서 월등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6개의 스피커가 들어있어요. 그 스피커가 노면의 소음을 감지를 해서 그 소음과 정확히 이제 반대되는 위상을 쏴주는데요. 그러면서 소음
소음이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귀에 들리는 그 노면의 소음은 거의 100%로 치면 10% 미만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조용하고요. 바깥에 뭐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거슬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조용해서 아주 정숙성이 눈에 띄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엑셀을 아주 살짝만 밟았는데도 중저속까지 상당히 부드럽게 진입을 했어요. 이 부드러운 가속감이 차량의 승차감에 있어서 좀 매력을 초반에 더해주는데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주행거리일 겁니다. 이 차량 과연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나올까 궁금했는데요. 1회 충전 시에 427km 갈 수 있는 정도로 주행 가능 거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산업부 인증을 받은 수치고요. 일단 400km가 넘었기 때문에 약간 선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고전압 배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82.7kWh의 배터리가 하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거리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주면서 350kW 정도로 이제 초급속 충전을 했을 때는 10%에서 80%까지 그 충전량을 높이는데 한 22분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또 주행거리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배터리 성능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차량이요, 이 모터힘과 이제 합산을 해서 최고 출력을 보면 합산 마력이 한 370마력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바로 토크 힘입니다. 자, 이 차량 토크의 힘이 71.4kgm 정도나 돼요. 토크가 상당히 센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속을 했을 때 가속감이요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가 이 아이오닉 5 같은 이 현대차의 전기차를 탔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고품격의 가속감이 제네시스에서 느껴지네요. 자, 보시면 50km 정도를 가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 발을 살짝만 떼면요, 갑자기 속도가 아주 가볍게 민첩하게 쭉 나가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트, 에코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스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버킷 형태 시트가 허리를 싹 잡아줍니다. 기분 좋게 잡아주는데 이 폭감 자체가 사실 꽤 넓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시트를 잡아줘도 이 폭감이 완전히 기분 좋게 딱 지지해주지는 않네요. 약간 더 폭이 남고요. 성인 남성분 정도가 타시면 싹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스포트 모드로 지금 바꿨을 때 엑셀을 밟았을 때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그 토크감이 확실히 이렇게 세게 경쾌하게 더 느껴지네요. 스포트 모드로 했을 때 초반에 부스트업 되는 힘 자체가 상당히 강해진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선을 변경해서 진입했을 때 갑자기 가속을 해도 와, 가속감이 엄청 센데요? 약간 테슬라 느낌인데? 제가 그 테슬라의 초반에 아주 폭발적인 가속감을 느낄 때에 비슷하게 느껴져요. 사실 이 차량의 제로백 같은 경우가 4.9초예요. 테슬라 같은 초반 가속감에서는 월등히 눈에 띄게 성능이 좋은 차만큼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 5초 정도니까 그렇게 빠르게 100km/h까지 진입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막상 가속을 했을 때는 엄청나게 빠르게 딱 100km/h 이상까지 진입을 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엑셀을 순간 이렇게 밟으면 상당히 속도감이 아주 빠르게 잡히게 되고 뒤에 머리를 쿵 하게 되죠. 물론 이 시트가요, 테슬라보다 훨씬 안락합니다. 프리미엄 세단의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포근하고 안락한 느낌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속감을 해서 앞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뒤쪽으로 튕길 때 머리가 빵 부딪히는 느낌이 훨씬 덜 합니다. 매력적인데? 자, 근데 요게 이제 스포트 모드를 할 때는
하는 그게 되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 부분이 크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기차의 승차감을 좌지우지하는 요소 중에 또 큰 게 하나가 회생제동 모드를 어느 정도 개입시키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의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이 제동을 할 때 그 제동하는 데 필요한 운동 에너지가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다시 회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회생제동 모드가 계속 켜 있게 되면 제동을 할 때마다 약간의 그 이질적인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회생제동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으로 제가 조절을 한 상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업을 누르고 대시보드에서 그 차량의 EV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요. 아래쪽에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눌러서 여기에서 스마트 회생 제동의 강도를 강하게 할 건지 아니면 부드럽게 할 건지를 따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강하게 해놨을 때는 확실히 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묵직하게 뭔가 충전을 시키면서 주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부드럽게 감속을 하는 모드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그 회생제동 모드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네요. 아니 근데 G80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차가 너무 조용하고요. 와, 컴포트 모드에서도 초반에 가속감이 꽤 시원하게 나가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 차체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경쾌해요. 이 차량이 실제로 전기차가 되면서 이 안쪽에 모터가 자리하게 되고요. 감속기나 인버터가 자리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일체형으로 구성을 해서 경량화를 좀 이루는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부에 배터리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민첩한 느낌으로 앞을 터주면서 전진을 부드럽게 안착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러면서도 조용하니까 신뢰감도 들고 상당히 세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게 이 차량은 브레이크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셋업을 통해서 차량에 들어간 다음에요. 브레이크 모드를 컴포트 아니면 스포트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스포트 모드로 하게 되면 좀 빠르고 민첩하게 브레이킹이 들어가는 거고 컴포트로 하게 되면 부드럽게 감속을 하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 생각보다 전기차이고 프리미엄 세단인데 펀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모드들을 마련해 놨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스러운데 맘만 먹으면 엄청 세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고급스러운 양면성을 지닌 무시무시한 차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솔린 차에서도 사실 동일했거든요.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위치가 멀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콕 박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조작하기가 사실 제가 여성의 체구로서는 이렇게 계속 앞쪽으로 좀 가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점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차량의 공간이 좀 널찍하고 여유로운 만큼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이 공조부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로 구분해 있는데 제가 비상등을 이렇게 누를 때 이 터치 패널까지 딱 밀접하게 닿아 있진 않아서 가끔 이렇게 비상등 누르다가 터치 패널부까지 작동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차량은 나름 구분하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인체공학적으로 좀 신경을 쓴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브레이킹 모드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속을 했을 때 제가 브레이크 페달의 발을 굳이 바로바로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정체된 상황에서 알아서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고요. 회생제동 모드도 제가 보통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강하게 이질적으로 지금 제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 세팅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도 컴포트로 해놓고 회생제동 모드는 보통이나 좀 부드러운 그 형태로 해놓고 브레이크 모드도 스포트가 아닌 컴포트로 해놓으면 정말 안락한 프리미엄 고급 세단의 느낌을 최대치로 느끼면서 전기차의 정숙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거 시승 행사장에 오면서 독삼사 세단 중에 하나를 타고 왔는데 사실 진짜 지금 이 전기차의 승차감과 주행감 그리고 가속했을 때 그 초반 토크임
이런 걸 생각하면 수입차보다도 약간 우위에 선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노면의 상황을 능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바꿔주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방지턱이 있을 때 이 차량이 그 방지턱을 딱 감지를 하면 그 방지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이 하체 서스펜션의 세팅을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이제 그런 모드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력이 훌륭한 주행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거기에 고속도로 주행보조 같은 경우는 HDA2가 들어가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방향지시를 딱 누르면 알아서 차선 변경 진입까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막히는 도로 구간이라서 그것을 시연해 볼 수 있지는 않은데요. 그거를 시연하게 됐을 때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렸던 초반의 가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방향지 시대를 켜고 그냥 내가 밟아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까지는 사실 크게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주행보조 기능에 있어서는 제네시스 차에서 가장 상위 세팅이잖아요. HDA2 고도화된 반자율주행 기술까지 들어간다라는 점은 차량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G80 가솔린 차량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체가 조금 더 아래에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주행감 자체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살짝 위에 올라온 것 정도는 뭐 SUV처럼 갑자기 확 노면과 떨어진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세단의 안락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뭐 이게 관건이겠죠. 이 차량의 가격 8,281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탄 차량은 시승차이기 때문에 더 비싸죠. 이제 옵션이 끼다 보면은 9천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시작가가 8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전기차이긴 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심리적으로. 사실 뭐 아이오닉5 새로운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도 풀옵션을 했을 때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물론 가격이 훨씬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정도로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또 갑자기 테슬라가 되게 되면 약간 고민 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테슬라랑 지향하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 같긴 해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좀 더 실용적이면서도 하이테크로운 느낌이 많이 드는 차라면, 이 차량은 시트의 이 푹신함, 안락함, 그리고 내부의 전체적인 여유로운 공간성, 한국인의 정서에는 딱 맞게 세팅된 센터페시아 같은 것들이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듭니다. 나는 내연기관 차가 더 차를 타는 맛이 느껴져 라고 하면서 그래도 친환경의 세계로 어느 정도 진입을 하면서 경험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에게 이 차량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단점을 찾으면서 주행을 하려고 했는데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밸런싱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서 일상 주행용, 장거리용, 펀드라이빙용으로 다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한 매력까지 지녔음에도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나마 핸들링을 했을 때 그 민첩성 자체는 수입차 세단에 비견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이것도 제가 되게 어렵게 지금 단점을 찾았고, 전기차들 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이거 내부에 그냥 모터랑 배터리만 어떻게 이렇게 잘 세팅해가지고 큰 비용 투자하지 않고 그냥 전기차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탔는데 타보니까 반전이네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 G80 전동화 세단 한번 타봤고요.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아깝지 않는 차량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 기회가 되면 진짜 장거리 한번 운행해보고 싶네요. 과연 제가 초반에 느낀 요 정말 긍정적인 첫인상이 바뀌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네시스에서 등장할 다양한 전기차들이 상당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또 새롭고 멋진 차량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유익한 정보
정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